오늘도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변호사가 법대로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드신데요. 네. 상가 임차인 분들이 이제 변호사한테 와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건물주가 재건축한다면서 나가달래요. 또는 건물을 팔 거라서 좀 비워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게 상가라는 게 바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려서 내가 영업권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단골 손님들도 오시고 몇 년씩 이제 장사를 잘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이런 퇴거 요구가 너무 황당하고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 분들도 고충이 또 많습니다. 이런 상가 임대차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가 내일이에요. 그런데 서로 아무 말이 없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저 내일 나갈게요 라고 통지를 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에서 네. 1, 2심에서는 만기로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그 5개월의 기간 동안 계약 갱신 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쌍방간 아무 말이 없었으니 네. 묵시적 갱신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면 임차인이 해지권이 있긴 있는데 해지할게요 라고 이제 나갈게요 라고 말하고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다음 날이 만기인데 오늘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바로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였습니다. 기존의 이 묵시적 갱신 조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네. 임차인이 만기 전에 갱신을 거절하는 권리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지나게 되면 계약이 자동 갱신이 되거든요. 네. 근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날이더라도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은 다음 날 바로 종료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인은 바로 다음 날 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의미죠. 네, 말씀드린 대로 계약 만기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10년의 기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 해석해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달 내고 다음 달 안 내고 다시 또 이번 달 내고 이렇게 해서 갚았다가 또 안 내고 이런 경우 빼고요. 밀린 전체 액수가 3개월치가 밀려야 됩니다. 이 경우는 거절할 수 있고요. 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전대를 했다든지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파손을 했다든지 그 외에 철거나 재건축 사유로도 거절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포인트인데요. 네. 단순히 우리 건물 재건축 예정이니까 나가라 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아예 계약을 처음 할 때요. 이 네. 임차인과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네. 우리 3년 뒤에 재건축할 거다. 그리고 그 3년 뒤에 시점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특약을 쓰고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아예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실제로 그 계약서에 써진 대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 자체가 워낙 낡았어요. 그래서 아예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기,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안전진단상 위험하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 구역이 아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구체적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고 특약이 기재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렇죠. 앞으로 5년 뒤쯤에는 재건축할 테니까 그때는 별말 없이 나간다라고 특약을 써놓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5년 뒤에 재건축을 몇 월에 할 것이며 그거 좀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 시기에 정확히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간의 협의로 나가시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셔서 중간에 나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다툼이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가를 따질 때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뭐 명도 소송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자기 소유 상가 점포에서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면서 전선을 잘라서 어머.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출입문을 잠가버려서 영업을 방해했던 그런 건물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분 결국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 선고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한 절차 없이 뭐 소유자라 하더라도 침입을 하거나 퇴거를 유도하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아주 강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대로 2015년 이전에는 네.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관행상 업계에서는 무조건 존재하는 그런 돈이었는데 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이 발생을 했냐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어떤 임차인을 보고 이제 여기서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거나 우리 아들이 여기 카페 바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다음 임차인 받는 걸 거절하고 건물주가 스스로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갑질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2015년에 그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이 아예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도 요건이 있는데요. 네. 뭐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기로부터 6개월 남았을 때 6개월의 기간 동안 새 임차인을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큰 문제가 없는데 임대인이 이 임차인과는 계약을 못한다고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업종을 아예 뭐 받지 않겠다 혹은 아예 뭐 월세를 2배 이상 높여서 말도 안 되는 고액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권상 원래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야 하고 네. 그 주선을 받았음에도 거절을 해야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뭐 건물주가 아예 6개월이 되기 전부터 나는 여기 만기되면 절대 다음 임차인 받지 않고 내가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든지 네. 여기 재건축해야 되니까 다음 임차인 절대 못 받아요라고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이라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게 소문도 다 났을 거고. 그래서 대법원은 임대인이 이미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아예 명확하게 표시를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처음부터 신규 계약 나는 절대 안 해라고 명시를 했다면 그 자체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거 혹시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은 그런 임차인한테도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네. 판례로 정리가 됐습니다. 갱신 요구는 사실은 10년이 한도인데요. 권리금 회수기에는 10년 이상 장사를 하신 분도 보장이 됩니다. 대법원의 표현에 따르면 임차인이 구축한 영업기간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보호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오래 장사를 하시고 나가시는 경우에도 권리금은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계약이 만료되기 어느 정도 남았다, 한 6개월 이상 정도 남았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임대인이 특별하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기로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 기간 동안 갱신을 하겠어요라고 하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문자로 보내고 네. 임대인이 그것을 읽고 답을 했다라는 흔적을 받으셔도 되고요. 네. 전화를 해서 통화 녹음을 하셔도 되고 제일 정확한 것은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우편으로 등기 수령을 했다라는 흔적이 남아있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그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그 문자를 받지 못했다거나 그럴 수 혹은 있잖아요. 읽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여유 있게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주 뭐 내일이 그 마지막 기한인데 오늘 문자를 보낸 경우라면 사실은 내용 증명을 보내기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남겨두시고 문자를 먼저 보내보시고 답이 온다면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네. 일부러 답을 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쓰셔야겠죠. 전화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하신다든지 내용 증명을 꼭 발송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갑질하는 임대인도 있지만 네. 나가야 하는 게 명백한데도 버티고 안 나가다든지 혹은 뭐 월세만 계속 밀리는데 갚겠어요 하면서 나몰라라 버티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인 분들이 이 법 규정과 적용 내용을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3개월치 누적하여 밀렸다 하면 그냥 그때부터 법적 절차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도 절차라는 게 명도 소송이 진짜 빠르게 진행이 돼도 네. 6개월 이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골치 아프네요. 네, 그래서 월세가 밀리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밀릴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나중에 원상 회복 비용도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길 건데 시간이 갈수록 보증금이 소진되고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도 절차는 빠르게 진행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자가 자기 계약 기간 도중에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이게 많이 서로 봤어요. 간에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약속 잡아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아서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안 돼 왔었는데 네. 최근 들어 이것에 대해서 상담을 너무 많이 오고요. 그래서 특히나 다음 세입자 구하는 경우는 본인이 보증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협조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네. 이렇게 세입자를 깨고 매매를 시도하시는 경우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크게 보여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부탁을 좀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법적으로 꼭 보여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오늘 상가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장사를 하는 게 내 생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잘 알고 계실수록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갱신 용구권이라든지 뭐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 같은 것들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또 그 과정을 꼭 증거로 남기세요. 그래서 뭐 녹음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동영상 뭐 이런 거 꼭 남겨두셔서 정당한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